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모레 오전 경상 남해안에 상륙한 뒤 서울 등 수도권 동쪽을 지나갈 것으로 보여 폭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시켰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과 안산에 시간당 최고 90mm에 육박하는 기습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의 남은 일정이 수도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3만 6천여 명이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최원종은 한 달 전부터는 흉기와 같은 범행 관련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구체적인 날짜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한미 양국의 양해를 구한 뒤 방류 시점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제주도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진 가고시마 해상 남쪽을 지나는 6호 태풍 카눈.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 중인데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와 비교해도 느린 속도입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최대 풍속 초속 35m, 강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로 향하다 동쪽으로 한 차례 방향을 바꿨던 태풍은 오늘부터 한반도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 북진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내일 제주도를 지난 뒤 모레엔 경남 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초속 15m에 달하는 태풍의 강풍 반경인데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는 수준의 바람 세기입니다. 태풍의 폭풍 반경에 영향을 받는 경상도와 강원도에는 초속 35m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많은 비도 내릴 전망인데 강원 영동 지역엔 많게는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10일 오전 경상 해안에 상륙해서 1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해에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자체도 산사태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 등 취약 지역 주민의 대피를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배수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가 하면 정전 사고도 잇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인천에 시간당 최대 87mm, 경기 안산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곳곳에 강한 낙뢰가 내리쳤습니다.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천 지역에서만 14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어젯밤 8시엔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오늘도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태풍 카눈은 목요일쯤 우리나라를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태풍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 남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모레인 목요일 오전쯤에는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그대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 많게는 500mm 이상, 경남 서부 내륙에도 4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동해안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에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호남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보신 태풍 카눈이 올라온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대피 인원만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데 오늘부터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새 숙소로 이동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 일주일 만에 수도권으로 철수합니다. 이번에는 태풍 카눈 소식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순차적으로 새만금을 떠납니다.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소를 마련할 계획인데 관련 비용은 모두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can adapt to the heat because the shadows, like drink a lot of water. So and the AC buses. yeah, the AC buses, the air-conditioned buses. It's a really good way to cool off, so the heat is manageable. We want to stay here and have fun on the like this. This is very pleasant. We're very happy. We promised it. 야영은 중단됐지만 정부는 숙소만 옮길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재난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뿐이지 계속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남은 기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잼버리 주요 행사였던 K-팝 콘서트는 오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가 조기 철거되면서 참가자들은 서울 등 도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나라 대표단은 전국 각지의 호텔 등으로 들어갔는데요. 지자체들이 지역 명소들을 관광하게 해주겠다며 여러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한 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자는 취지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조기 퇴영한 영국 참가자 1000여 명이 짐을 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참가자들이 호텔 안팎에서 모처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이들에게 인천 명소를 관광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참가자들이 원하면 이곳 인천 계양장을 비롯해 인천의 명소들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광 외에도 대표단이 요청하면 숙박이나 생필품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새만금과 가까운 충청남도는 6일 폐막한 보령 머드축제를 연장 운영하고 보령 냉풍욕장과 논산 군사체험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외국 참가자들을 위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충남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충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머드체험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제일 많이 모일 서울에선 시티 투어버스로 야경을 관광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시와 경북도, 강원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내놓고 스카우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함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과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22살의 최원종입니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자 경찰은 최 씨의 검거 당시 얼굴과 운전면허증에 나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01년생 남성 22살 최원종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 신상공개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 범행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를 밝힌 경찰은 최 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자 검거 당시 얼굴과 운전면허증에 나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가 몰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기존의 살인 미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냉담함과 충동성 등을 평가하는 해당 검사는 40점이 만점으로 보통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때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종이 검찰로 넘어갈 때 맨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 최원종은 범행 직전 신림동 사건 범인 조선은 홍콩 칼부림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런데 신림동에서 서현역 사건까지는 13일, 다시 서현역에서 대전 사건까지는 하루, 이렇게 흉기 난동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서현역 묻지마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은 범행 전 흉기 소지가 불법인지 알아보면서 2주 앞서 터진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주장과 달리 최원종은 신림동 사례를 보며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신림동 피의자인 조선 역시 지난 6월 초 일어난 홍콩 칼부림 사건에 자극받아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서현역 난동이 발생하기까지 13일,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피습이 이어지는 등 묻지마 범죄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미국의 총기 난사 전염병이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내에서 칼부림 전염병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마치 전염병처럼 일정 기간 동안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게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폭행이 되면 폭행으로, 그게 상해가 되면 상해로, 특히 방화가 되면 방화로 분노가 쌓여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범죄 잠재자들이 인터넷에 누적된 정보를 접하며 심리적인 확신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정보관리 역시 시급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천 부평역과 서울 해화역에서 살인 예고글을 올린 두 남성이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단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붙잡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만 지금까지 6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일 인천 부평역에서 여자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입니다. A씨는 경찰에 정말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관심을 받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글 올리신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해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삭제한 30대 B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흉기난동 예고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지난달 24일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온 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자 살인 예고 글이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검거된 사람만 65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형법상 협박, 살인 예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 방위 등을 적극 검토하라며 대검찰청에 무차별 살인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 중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긴급 알림 메시지인 스쿨벨을 발령하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역에서 12명을 살해하겠다. 계양역에서 7시 20명을 죽이겠다. 오후 5시 사직구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살인 예고글을 썼다가 붙잡힌 65명 중 최소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10대들 사이에서 살인 예고글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가 막 가면라이더로 변신해가지고 막 해결할 거다 막 이런 장난도 막 치고 남자애들끼리는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기도 한데.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10대들의 살인 예고글에 경찰은 강력 처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긴급 알림 메시지인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지난 강남 학원가 마약 시금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학 기간이라 학교 측의 직접 지도가 어려운 만큼 다른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혹시 스쿨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잇따른 살인 예고글로 커지는 불안감에 경찰력도 낭비되는 만큼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휴가철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항을 겨냥한 테러 예고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공항은 자체적으로 순찰을 강화했고 경찰도 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해 경계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을 데리고 경계 근무를 펼칩니다. 그젯밤 9시 인터넷에 올라온 제주공항 폭탄 테러 예고글에 경찰이 정밀 수색에 나선 겁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집 지역에 이제 좀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하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최근 며칠 사이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곳은 제주공항을 포함해 모두 5곳이나 됩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트럭으로 사람을 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6일에는 김포 등 주요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테러 예고글에 전국 공항은 순찰 주기를 90분에서 60분으로 당기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직원 출입 통로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공항 내 노숙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훈련을 시행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싸고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시부모를 모셨다는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신우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했고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노인 폄하 논란 발언을 사과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그러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신우이를 자처하며 온라인에 사실과 다르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김 위원장 아들이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를 향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반면 민주당과 혁신위 측은 개인사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만 자신의 휴가 기간 중 불거진 노인 폄하 논란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에 민주당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혁신위는 오는 10일 대의원제와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나란히 복귀한 여야 대표는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제기하는 책임론에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남 탓을 멈추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맞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부 여당의 준비 미흡을 사과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잼버리 유치 확정과 종합계획 수립 모두 문재인 정권이 주도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생기니 남 탓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어 정부가 남은 일주일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미온적 조치를 이유로 조기 퇴소한 전북 연맹도 설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국민 배신이라며 야권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망쳐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2차 가해라고 비판하자 신 의원은 이 대표야말로 2차 국민 배신을 중단하라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대표까지 뛰어든 내탓 공방 속에 정치권에선 지금은 대회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 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 등을 주문함과 동시에 태풍 카눈 대비 상황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엽니다. 관련 고시와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이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교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아동과 청소년, 양육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합니다. 방류 반대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전달받으며 미래 세대의 의견을 듣고 정당 차원의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 주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과 전기료 지원부터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지휘 라인에 있는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의혹을 두고 윗선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 후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최수근 상병. 구명조끼도 없이 물이 불어난 하천에 작전 투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수사단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자의 범위와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올려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 계통에 있는 8명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이 장관은 해병대 측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할 것을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첩을 하지 말라 한 이유가 그것이 현 상태로 이첩을 했을 경우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사건을 회수한 뒤 수사단장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령 측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담긴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 사실 삭제는 이 장관의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피의자의 죄명과 범죄 사실 등을 적도록 돼 있는데 국방부는 윗선 개입 의혹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3월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서 이미 숨진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MBN이 군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던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시속 100km 가깝게 달리더니 굴다리벽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조수석에선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의 아내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목이 졸린 흔적 등을 포착한 군 검찰은 살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시체 손괴 혐의로 남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억 9천여만 원의 빚이 있던 남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입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남편은 사건 당일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3,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상해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까지 더 타내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남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릴 첫 재판은 오는 10일 제3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선 매년 한국어 교수를 선발해 세계의 대학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감사원에서 이 재단이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수를 뽑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외교부에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주 의결한 보고서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어 객원 교수를 일부 무자격자로 채용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기존 행정규정을 위반했으니 업무를 철저히 하란 뜻입니다. 지난 6월 MBN의 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 무자격자 선발 관련 단독 보도 이후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교류재단의 객원교수 선발 과정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교부에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번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있었던 감사와 지난해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사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자격자 채용 논란에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대학 3군데만 조사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전공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교수들은 여전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당 교수들은 현지 대학에서 최종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원의 주의에 따라 공모 자격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공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도 해당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박서준 씨가 지난 주말 영화 무대 인사 과정에서 태도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 공식 팬카페에 직접 심경을 남겼습니다. 먼저 얼마 전 무대 인사 중 갑자기 여성 관객이 난입해 박서준 씨를 포옹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당시 상황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여성분이 술 냄새가 나 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 노력했다고 전했고요. 또 무대 인사 중 팬이 준 머리띠를 거부하고 머리띠를 건넨 박보영 씨를 민망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머리에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 고정했는데 그 상태에서 뭘 쓰면 사실 두피가 많이 아프다고 털어놓으며 머리띠가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오해였음을 밝혔다네요.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17년 동안 함께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유희열 씨가 대표로 있는 안테나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제 안테나 측은 규현의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아티스트의 폭넓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안테나에는 유희열을 비롯해 유재석, 정재형, 이효리 씨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규현은 앞으로 개별 활동과 함께 슈퍼주니어 활동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5일 걸그룹 소녀시대 데뷔 16주년을 맞아 팬 플랫폼엔 태연, 효연, 유리, 유나 4명의 메시지가 공개된 가운데 멤버 써니의 메시지만 없어 써니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팬들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네요. 바다를 가르는 시원한 서핑 즐기러 떠나보시죠. 그런데 서핑을 타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지 시간 5일 세계 반려견 서핑 대회가 열린 건데요. 서핑보드에 올라탄 3마리의 강아지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파도를 탑니다. 현장엔 새빨간 안전요원 조끼를 입은 강아지부터 파랗게 부분 염색으로 멋을 낸 강아지, 잠수복과 고글을 착용한 강아지 등 저마다 보드 위에 올라 기량을 뽐냈는데요. 대회는 체급에 따라 진행됐고 반려견의 자신감과 서핑 지속 시간, 보드 크기와 기술 등이 평가됐다고 합니다. 행사 수익금의 일부는 반려견과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의 해커 집단이 러시아 주요 미사일 개발 업체에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첩보팀이 러시아 방산업체의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킹 이후 수개월 동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진전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해킹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해마다 농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염의 폭우까지 기상이변에 시달리면서 농작물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방대한 면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결과입니다. 截至4日17时，武长镇农田受灾面积是40963.5亩，其中水稻面积就占到了36549亩。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동북 3성에 내이몽구 동북까지 중국 동북 지역은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25%를 담당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이 지역의 농작물 수확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의 한 해 최대 역점 사업을 뜻하는 1호 문건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농촌 진흥입니다. 14억 인구를 이끌려면 식량 안보가 필수이기 때문으로 시진핑 주석도 틈만 나면 현지 시찰과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打虫子药，打防病的，除草的药，都是跟无人机打的。这钱差不多，投入钱差不多，但是效果比以前强多了。 하지만 올해는 5월엔 최대 밀 생산지 허난성의 장마가, 6월엔 허난과 허베이성에 폭염이 덮치며 상반기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기대하던 식량 7억 톤 생산은커녕 대외 목표치인 6억 5천만 톤 생산도 버겁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선 빙하가 녹으면서 호수 수위가 상승해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파괴되고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유럽 슬로베니아에서도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호숫가의 주택 한 채가 넘실거리는 강물에 무너집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알래스카 빙하호에 빙하가 녹은 탓에 빙하 속물이 호수 수위를 급격히 올린 겁니다. 맨던홀 호수의 수위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때 5m에 육박하면서 지역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유럽 슬로베니아 북부에도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역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2명이 숨졌고 가옥과 철도가 파괴됐으며 16,000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홍수에 따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하순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다수의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오늘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20일 강요회의를 거친 뒤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실무협의에서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 6일은 인류 최초의 핵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지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계속된 전쟁에 여전히 핵 사용을 공언하는 러시아,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거리를 활보하는 수상한 차림의 사람들. 방호복을 입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78주기를 맞아 반전 시위를 펼치는 중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수천 명이 즉사하고 그해 약 14만 명이 사망한 히로시마. 그 끔찍한 기억은 지구촌에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잔혹한 역사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되겠죠. 2018년 유네스코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태계 보고 에콰도르의 초코 안디노. 이곳에서 대규모 채광 사업이 추진돼 논란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아주 귀여운 캠페인이 열려 화제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모여 흥겹게 율동을 펼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 머리에 쓴 귀여운 모자는 멸종위기종 안경곰의 탈인데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광산 채굴 금지 캠페인 현장입니다. 이 일대의 초코 안디노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안경곰을 비롯한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주민들의 식수원이지만 최근 채굴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채굴 여부를 두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예정된 상황.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지난 7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례없이 뜨거웠던 한 달로 기억될 전망인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거대한 불길로 변해 곳곳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입니다. 해변을 둘러싼 산자락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새카맣게 타버린 산과 들, 몇몇 주택가들만 간신히 화마를 피했는데요. 지난 4일 시작된 산불로 573헥타르의 땅이 순식간에 황야로 변해버린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산불은 프랑스 접경 인근 18km의 콜레라 지역까지 번졌고 주말 내내 수도와 전기, 인터넷까지 모두 끊겼다는데요. 174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은 유럽 35개국에서 6만 1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염은 이렇게 산불까지 불러왔습니다. 날로 뜨거워지는 지구촌,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력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에 이번 주부터 휴가를 마치고 조업에 복귀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당장 어제 오후에만 순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는데 폭염의 기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인쇄업체입니다. 라벨즈를 생산하는 중인데 인쇄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생산 라인으로 쓰는 기계가 12대 정도 되고요. 다 풀가동 중입니다. 휴가를 보낸 뒤 이번 주 업무에 복귀했는데 그 사이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른바 7말 8초 휴가 시즌이 끝나고 산업활동이 본격 재개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90기가와트를 넘어선 순간 전력 수요는 오후 5시 93.6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면서 전력거래소가 예측한 92.7기가와트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름철 역대 최대이자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12월 23일에 94.5기가와트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해 예비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 최근 고장을 수리하고 발전을 재개한 한빛 2호기 등 원전과 석탄, LNG 등 주요 발전기들을 총동원하여 북상하는 태풍 카눈 영향 등 무덥고 습한 날씨로 전력 수요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여 전력 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일회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하는데 최근 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도 해외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난달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률이 10%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아이스크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0.7% 상승했는데 전체 물가 상승률의 4.7배에 달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전기, 가스요금 등의 인상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렸기 때문인데 폭염 속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 행위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부동산 물량이 올해 대거 재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 중 취소 후 재공급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총 29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1년 사이 불법 청약 통장 사용 등 부당 행위로 당첨이 취소됐던 물량들인데 지난 2021년 4분기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192.5대 1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후 작성하는 근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근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하며 1998년 6.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식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며 장기적인 물가 흐름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족구인 듯 아닌 듯 세팍타크로라는 구기 종목에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바라볼 정도로 높은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의 주인공 이준욱 선수를 강재묵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려한 가위차기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대한민국.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단과 코치 모두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지난달 세계 세팍타크로 선수권 4인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대학생 신분으로 대표팀에 승선한 이준욱입니다. 제가 또 팀 막내이기도 하고 또 막내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또 게임 뛸 때는 최대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팍타크로 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축구공보다는 작지만 1.5m 높이의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몸을 날리는 화려한 발기술이 필요합니다. 중학교까지 기계체조 선수였던 이준욱은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체조를 했었는데 실력도 많이 쌓아가면서 국가대표가 돼서 나중에 세팍타크로로 이제 좀 빛날 선수가 됐으면 합니다. 화려한 공격을 책임지는 세팍타크로의 꽃, 킬러 포지션을 맡고 있지만 수비까지 자처하며 대표팀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더욱더 파이팅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기분 좋게 우승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름을 화려한 발차기로 날려낼 준비가 끝난 이준욱. 불모지 속에 피는 꽃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 남쪽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오전쯤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우리나라를 관통해 북한으로 향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많게는 500mm 이상, 경남 서부 내륙에도 4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태풍 위험 반원에 드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동해안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에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호남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5도, 부산은 27.2도 등 대부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도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